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충돌 사태 이후 종전협상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최대 압박을 가하는 미국의 겨냥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수습책을 논의했고 러시아는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정치 전망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이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국에서 여러 움직임과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이 뒷수습에 총력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자체 평화 구상을 미국에 제안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트럼프를 다시 중재 테이블에 좀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한 달간 휴전을 하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전면 휴전은 어려우니까 부분 휴전을 하자. 그래서 공중전과 해상전만이라도 일단은 멈추자. 지상전 빼고요. 지상전은 이제 전선이 굉장히 확장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고. 근데 이제 러시아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이거는 뭐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오로지 미국만이 지금은 중재안을 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뭐 처음서부터 유럽을 배제하고 지금 종전 협상안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재개가 되더라도 유럽의 무슨 목소리를 듣고 뭐 그러니까 유럽의 제안이 어떤 다시 협상을 촉발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조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하고 일단은 좀 숙이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단 한 달간 전쟁을 중지하자라고 공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선이 굉장히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단 공중전과 해상전만 멈추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근데 구분 지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일시 중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목소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라는 것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다. 이게 당장 이제 러시아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이 해결할 문제지 너희들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안이 지금 잠시 중단된 이 협상을 뭐 촉발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유럽의 중요도는 좀 이제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와는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젤렌스키가 유럽에 가서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찰스 3세 국왕까지 먼저 나서서 젤렌스키를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이제 접견을 한 걸 두고 영국이 뭐 어떤 이제 줄타기 외교를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좀 보야겠습니까? 일단 뭐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왜냐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허물어지면은 그 다음은 동유럽, 그 다음에는 이제 발트 3국. 그리고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위협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미국이 없는 유럽 안보를 구상할 때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당장 발을 뺀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당장 칩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런 조금 폭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국왕 3세가 찰스 3세가 접견을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백악관에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을 했죠. 그때 약속을 했어요. 영국에 오시면은 국왕께서 친히 접견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뭐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처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서 진짜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과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두 사람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조금 더 숙여야겠죠. 사과를
사과가 참 좀 더 하기가 필요하다. 싫겠지만 예. 이제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 TV에서 경론을 펼치는 것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솔직히 카드 있냐고 지금. 맞습니다. 6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서글픈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안쓰럽게 보이는 네네, 듯한 너무 안쓰럽게 모습이었습니다. 보였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카드가 없으면은 이거는 뭐 자존심만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이면은 다시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일본 언론은 당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영어로 이제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통역을 썼다, 네. 자국어를 썼다고 한다면 더 냉정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통역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요. 예. 우크라이나 말로 했었으면 더 대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말에 조금 발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계속 얘기를 한 것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이 외교적인 어떤 그런 협상, 타결, 뭐 평화 협정 다 좋은데 우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말 구체적인 어떤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평화 협정과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뭐 불과하다. 사실 그랬거든요. 2014년 이 크림반도를 빼앗긴 다음에 러시아가 이 북동부 이제 돈바스라 그러죠.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이제 군사적인 충돌을 갖다 해왔어요. 그때 이 프랑스와 영국이 아마 중재를 해서 이 벨라루스에 있는 이 민스크에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체결합니다. 민스크 협정 1 그리고 2015년에 민스크 협정 2를 체결해가지고 뭐 평화 협정을 체결한 것인데 2022년에 결국 러시아가 또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걸 예. 봐라 이제 이 얘기를 갖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계속 외교적인 노력에 이제 고마워하라 그러니까 발끈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참았어야 됐죠. 예. 그때 이제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에스컬레이션 격앙이 됐던 것 같은데 통역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트럼프 측이 자꾸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언급하고 있는 건 좀 미국으로서는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압박을 가하는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젤렌스키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이 푸틴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도 젤렌스키를 너무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뭐 자기의 정적인 이 바이든의 차남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조금 뭔가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조사해가지고 자료 좀 나한테 넘겨달라 그랬는데 젤렌스키가 갖다가 거절했어요. 근데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상한테 그런 거 부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트럼프의 이제 탄핵 기소까지 이어졌는데 물론 그 소추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구원이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해요. 이제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름대로 광물 협정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된 밥에 코를 풀어버렸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이 종전 협상은 푸틴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인데 둘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젤렌스키가 버틸 재간이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냥 알았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 안전보장만 해주면 내가 용퇴를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못 살게 굴어가지고 실제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엔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이 종전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뒷전으로 밀려날 거다라는 네. 낙관론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또 종전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는요, 이 유럽이 이 미국에게 중요한 이익,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갖다 해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게 이제 유럽에게는 위협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유럽에 대한 위협이니까 유럽 너희들이 좀 알아서 책임져 이런 입장이고 만약에 러시아가 조금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위협은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보면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관계 개선이 지금 종전 협상보다 조금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겠다, 뭐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때릴수록 젤렌스키 대통령이 맞설수록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네. 한 조사 결과로는 한 달 새 8%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안 그러겠어요. 저도 이제 저희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 이제 국제 회의에 가서 두들겨 맞고 오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두둔할 것 같은데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 들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기금 조성에 엄청난 돈이 몰린다고 해요. 그리고 정적조차도 지금 뭐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봉착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젤렌스키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조금 더 잘했으면, 그때 조금 욱하지 말고 조금만 참았으면.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급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잠시 뭐 결집한 뭐 그런 상황으로도 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아까 카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얻어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그 나토 가입 불가능하다라는 거 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 수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관건은 어떠한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였었는데 내심 미국이 조금 강력한 안전 보장을 해주기를 원했었죠. 근데 그 안 해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물 협정에 들어갈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노력을 미국이 지지한다. 뭐 이제 요 정도 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물 개발하려고 미국의 기업인들이 그곳에 가면 그거 자체가 이제 인계철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안전 보장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화 유지군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내가 푸틴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거 괜찮대. 그래, 그 정도는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다시 이제 충돌의 어떤 소지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도 뭐 만족할 수 있고. 만족이라는 표현보다는 러시아도 뭐 용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부족하겠지만 우크라이나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의 안전보장안을 러시아와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이 종전 협상안이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크라 백악관 충돌 사태를 이제 우리 외교적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생각해봤을 때 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판을 또 깨버릴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옳겠습니까? 일단 너무 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유럽과 아시아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러시아가 위협이 아닌데, 근데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중국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교를 갖다가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투여된 외교안보 자산, 미국의 외교안보 자산을 회수해서 중국 견제에 투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이 정말 미국의 주적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의 전략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최근 이 폭주하는 모습을 갖다 보니까 과연 어떤 그런 전략적인 사고가 이분의 이 어떤 그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지금 목표라는 것을 3번이나 제가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뭐 또 들리는 얘기가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무슨 그랜드 바겐, 뭐 대타협을 준비 중이다. 예. 그러니까 안보 문제까지 얹어놓고, 그러니까 미중 어떤 핵 군축까지 이제 이런 문제까지 얹혀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타협을 갖다가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한반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만 문제가 그냥 이런 어떤 장기판에 이제 졸처럼 다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주고받기식.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위협은 있는데 일단 이제 과연 그렇게 지금 이 미중 관계가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좀 주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지금 미국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이 지렛대도 있고 하니까 네. 조금 자신을 가지고 좀 일단 분명히 협상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협상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뭐 상황을 주시는 하되 우리가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너무 말씀까지 겁을 먹고 지레 네.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 정치 전망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